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가 설 민심을 알기 위해 연휴 한복판에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6%,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7%로 각각 1, 2위를 차지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20대에서 60대까지 선호도 1위였고 김문수 장관은 70세 이상에서만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41%, 조국혁신당 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군 중 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6%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7%로 바로 뒤를 이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 홍준표 대구시장 6%,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5%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77%가 이재명 대표를 대선 후보로 꼽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김문수 장관 39%, 오세훈 시장 15%, 홍준표 시장 13%로 나뉘었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후보군에 들어갔는데 연령별로 70세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 울산, 경남과 대구, 경북에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다만 청년층인 2030 세대는 아직 누굴 지지할지 결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다른 세대보다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41%,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2% 순이었습니다. 직전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4%포인트 감소했고 국민의힘은 12%포인트 상승하면서 거대 양당 지지도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가 50%,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4%였습니다. 직전 여론조사보다 정권 교체가 5%포인트 감소했고 정권 재창출이 1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제1야당 민주당이 탄핵 국면에서 정부와 여당을 발목 잡기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가 51%, 동의하지 않는다가 46%로 오차 범위 내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5%였고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56%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이번 조사에선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와 얘기하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과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거부한 건 잘못이란 응답이 과반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결별해야 한다는 응답은 20대부터 60대까지, 즉 70세 미만의 모든 연령대에서 결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은 서부지법 사태는 법 질서를 훼손한 폭동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어서 지윤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55%가 내란 수괴 혐의에 동의한다고 답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42%보다 높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동의한다는 응답은 광주 전라에서 84%로 가장 높았고 반대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대구 경북에서 59%로 가장 높았습니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과는 별도로 국회가 내란 특검법을 만들어 내란 관련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 응답이 53%로 반대보다 높았습니다. 비상계엄은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으로 탄핵 사유가 아니라는 윤 대통령 주장에 공감하는지 물었습니다. 공감하지 않는다가 58%, 공감한다는 41%였습니다.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선 잘못된 대응이란 답이 58%로 적절한 대응이란 답보다 19%포인트 높았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할지 묻자 지금보다 더 대통령을 지지해야 한다는 29%, 현재 수준 유지가 12%였고 절반을 넘긴 56%가 결별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려 하는지에 대해선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가 58%,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가 39%로 집계됐습니다. 진보층은 탄핵 인용, 보수층은 탄핵 기각 의견이 높았는데 자신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선 탄핵 인용이 69%였습니다. 서부지법 사태가 법질서를 훼손한 폭동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가 67%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전화 면접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에게 물었고 응답률 18.9%, 신뢰 수준 95%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설날인 오늘 아침부터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서울에서는 신당역 근처 상가 건물에 불이 났는데요. 역 안에 화재의 연기가 유입되면서 열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조건희 기자입니다. 건물에서 뿜어져 나온 흰 연기가 하늘 위로 솟구칩니다. 소방대원들은 지상에서 불을 끄기 위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서울 중구 황학동에 있는 한 3층짜리 상가 건물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엄청 처음에는 많았어가지고 위치도 정확하게는 사실은 모를 정도로 많았었거든요. 불은 약 1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50m 거리 지상에 설치된 2호선 신당역에 화재 연기가 유입됐습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안전 문제를 우려해 아침 8시 49분부터 약 30분 동안 2호선 신당역을 지나는 열차 9대를 무정차 통과시켰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난 건물 2층 와인 가게가 남김없이 타버렸고 3층 가게들도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와인 가게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빌라 2층 창문이 사라졌고 벽면은 건물 뼈대가 드러날 만큼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건물 앞은 파편들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경남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한 4층짜리 빌라 2층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폭탄 터지는 소리가 진짜 저희 뭐 수류탄 터지면 나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 같이 짧고 굵게 그냥. 이 사고로 2층에 사는 20대 남성이 온몸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폭발 충격이 컸던 탓에 사고가 난 건물의 벽면과 창문은 물론 길 건너편 건물도 창틀 등이 일부 파손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안에서 도시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한국가스공사 등과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이번 설 연휴 사흘간 폭설이 쏟아진 지역에선 성묘객들이 산소를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귀경길에 나서는 발걸음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김영창 기자입니다. 밤사이 내린 눈으로 광주 시립묘지가 온통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눈길을 뚫고 달려온 성묘객들은 쌓인 눈에 가려진 묘지를 찾느라 애를 먹습니다. 찾았어. 와, 추워. 40분 만에 아버지의 묘소를 찾은 아들은 맨손으로 눈을 치운 뒤 정성스레 음식을 올리고 절을 합니다. 처음이죠, 이런 거는. 바로 찾았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예, 안 보여서. 뿌듯하죠, 일단. 엄청 뿌듯하죠. 5시간 넘게 걸려서 왔는데. 또 다른 성묘객도 매섭게 휘날리는 눈발 속에서 묘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삼형제와 가족들은 술을 따르며 조상의 음덕을 기립니다. 이제 아버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눈은 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산소를 찾아 뵙는 게 저희 마음을 또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모이게 됐습니다. 고향의 가족을 찾아뵙고 성묘를 마친 사람들은 오후 일찍부터 귀경길에 올랐습니다. 사흘간 이어진 대설특보는 오후 들어 해제됐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그동안 내린 눈이 얼어붙지 않을까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사고 안 나고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예. 지자체에서도 제설 작업 등 도로 관리에 나섰습니다. 특히 상습 결빙 구간에 대해서는 블랙아이스 기동반을 추가로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귀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흘째 폭설이 쏟아진 광주 전남 지역에선 낙산과 교통사고 피해 신고가 30건 가까이 접수되는 등 크고 작은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설을 하루 앞둔 어제 김해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꼬리 부분에서 불이 시작돼 기체 중간까지 번졌는데 기체에는 3만 5천 파운드의 연료가 실려 있어 자칫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이 연료 탱크 쪽을 집중 방어해 다행히 화재는 1시간여 만에 진압됐는데요. 먼저 긴박했던 그 순간을 조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어부산 BX391편 항공기 꼬리 부분에서 시커먼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어젯밤 10시 26분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항공기에 불이 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뒤에 있는 승객들이 막 몰려오면서 다 나가 막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도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비상구는 다 막혀 있으니까 까만 연기가 다 자욱하게 다 차 있었어요. 공항 공사와 공군 소방대가 진화를 시도했고 10분쯤 뒤 소방당국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 꼬리에서 솟았던 불길은 기체 중간까지 번져갔고 더욱더 거세져 동체 거의 대부분을 휘어삼킵니다. 지붕이 거의 불이 타고 있어서 거의 터지기 일부 직전 상황처럼 보여가지고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고 당시 김해공항에는 초속 10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이 항공기를 둘러싸고 연료 탱크가 있는 날개 쪽 부분에 집중적으로 물을 뿌립니다. 기체에는 이륙을 위해 항공유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화재가 확산될 경우 자칫 폭발로도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날개에 있는 연료 3만 5천 파운드, 톤으로 하면 약 16톤 가까이 됩니다. 불조차 및 투차를 활용해서 연소 저지를 감행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지 1시간여 만인 11시 31분쯤 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